비트코인의 반등세와 맞물리면서 리플 XRP 역시 순조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는 0.6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주요 구간에 대한 지지 확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0.55달러,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0.57달러이기 때문에 두 개 이동 평균 위에서 순항하고 있다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인데, 이와 관련해서 돌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만 놓고 보면 악재 성격의 재료로 바라볼 수도 있었는데, 이후 전해진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면 오히려 호재성 성격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블룸버그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이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혐의로 피소된 크라켄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반려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SEC는 크라켄이 지원하는 거래 중 일부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 증권이며 이에 따라 증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는 그럴듯한 주장이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크라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들 가운데 일부는 투자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은 이번 결정문은 법원이 사실상 SEC의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것으로 크라켄 입장에서는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포춘 매거진의 레오 슈왈츠도 이번 법원 결정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 법원은 2차 시장에서의 암호화폐 거래가 하위 테스트 기준을 대부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상 법원이 크라켄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코인들 중 일부를 증권으로 인정한 것이고, 이에 따라 크라켄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정도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분석은 어느 정도 과장됐거나 잘못 해석됐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크라켄의 법률 책임자인 마르코 산토리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리플 사건과 동일한 구분을 내렸다. 토큰은 증권이 아니지만 토큰을 둘러싼 계약은 증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토큰은 증권에 해당한다는 SEC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고, 앞으로 크라켄의 모든 거래의 하위 테스트의 요소가 충족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크라켄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토큰은 증권이 아니지만 토큰을 둘러싼 계약은 증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리플 소송에서처럼 1차 기관 대상 판매 물량은 증권에 해당하고 거래소를 통한 2차 판매 물량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플의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이 양반은 이번 크라켄 사건에서 법원은 암호화폐 증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SEC에게는 나쁜 소식일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부터 SEC와 소송을 치르고 있는 당사자들의 입장까지 모두 정리를 해보면, 이번 크라켄 사건에서 법원은 본재판을 통해 일부 토큰이 증권법을 따라야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부는 투자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는 SEC의 주장이 그럴듯하다는 내용을 놓고 관점에 따라서 결론의 방향성이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리플 소송과 비슷한 결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뉴욕 연방법원에 이어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까지도 리플 소송 판결 내용을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빌 모건 변호사의 경우에도 이번 SEC와 크라켄에 대한 판결은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 소송에서의 토레스 판사의 논리를 다시 한번 지지하는 판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올드미디어에서 일하는 법률 지식이 약한 기자들의 설레발로 다소 과장됐거나 잘못 해석된 내용들이 전해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리플 소송이 과연 벌금 합의로 최종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팩트에 기반한 내용들이지만 일부는 출처를 알 수 없거나 과장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먼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베타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XRP 레저와 이더리움에서 모두 첫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당초 연말 출시로 예정됐던 게 사실상 조기 출시되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리플 진영에서 활동하는 빌 모건 변호사는 리플이 오픈에덴에 투자하기로 한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제시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리플이 오픈에덴의 XRP 레저 기반 토큰화 국채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걸 매입하는데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와 맞물려서 리플의 XRP 레저 역시 이 트렌드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선명하게 내비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JP모건이 신용카드와 모기지 지불 옵션에 XRP를 허용했다라는 내용의 꽤나 전폭적인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이건 바운들리스 에스테이트라는 부동산 미디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미디어는 JP모건이 신용카드와 모기지 결제에 XRP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획기적인 움직임이다.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의 소스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리플이 공식적으로 밝힐 법도 하고 XRP 시세에도 엄청 큰 영향을 미쳤을 법한데 그 정도 상황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XRP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소 과장되거나 조작된 부분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 홈페이지 파트너 리스트에 등장한 것을 놓고도 말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플과 2016년에 첫 파트너십을 맺었을 정도로 오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왜 리스트에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오인되면서 리플이 초대형 레거시 금융의 선택을 받았다는 식으로 과장됐던 겁니다. 이를 통해 XRP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플 소송 벌금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진 가운데 차트적으로도 의미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이동 평균이 단기 이동 평균을 넘어서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간 차트와 월간 차트를 통해서 6년 정도 형성된 대칭 삼각 패턴이 마무리 구간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면서 이를 통해 과거에 펼쳐졌던 6만 % 정도의 폭등 랠리가 나와줄 수 있을지도 기대감을 모으는 부분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XRP가 6만 % 랠리를 벌였을 때 315일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성공적인 패턴 마감을 통해서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0.75달러 부근의 강력한 저항 구간을 온전히 돌파해준다면 역사적인 고점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 XRP가 이 정도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임팩트 있는 재료가 등장해줘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리플 소송이 벌금 합의를 통해 완전히 종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리플랩스는 기업 공개 IPO를 향해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을 통해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XRP 현물 ETF 출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쯤 XRP와 솔라나 현물 ETF 출시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출시 시점은 늦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적대적인 암호화폐 정책 스탠스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고 리플이 IPO를 진행하고 XRP 현물 ETF가 출시되는 긍정적인 재료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와 준다면 이번 강세장 기간 동안 XRP가 역사적 고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